네, 어제는 뭐 지수는 제한적인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 시장에 힘이 있었는데 결국 들어올렸고요. 오늘은 지수가 18포인트 상승세로 갑니다. 시장에서 이제 지수보다는 섹터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오늘 시황에서 그런 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 의원님과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결국 어제 뭐 물가 우려도 있었지만 물가나 특별히 또 관세, 이 관세에 무풍지대에 있는 주식이 뭐냐, 그 가운데서 성장주 가운데 기회를 찾아보려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딥시크의 영향으로 국내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요. 네. 네이버는 이해진 회장의 복귀라는 이제 수가 있었고 사실 그 전부터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단기에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네이버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 다시 좀 등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네이버가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커머스 쪽에서의 우려가 많이 해소되면서 이제 거래액이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5%포인트나 이제 초과 성장을 함으로써 주가가 이제 견조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AI라는 이제 키워드를 풀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체 개발한 LLM뿐만 아니라 오픈 AI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수준의 LLM 사업자들과도 협업 기회를 열어뒀고 또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이제 AI 브리핑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사 검색 점유율도 방어를 하고 또 이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이제 AI 경험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제 범용화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네이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지금 멀티플 뭐 주가 수익 배수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18배, 17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진 의장의 복귀는 뭐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순간을 의지한 걸까요? 그동안 사실 후배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좀 맡겼었는데 그런 그 의미와 함께 그렇게 보면 사실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보면 조금 덜 가시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런지.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자체 LLM을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고 투자도 많이 했고 맞습니다. 투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사 서비스 네이버는 사실 이제 검색과 쇼핑 외에도 뭐 블로그나 치지직이나 클립이나 뭐 카페 밴드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자사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AI를 통한 밸류업 또는 비용 절감 정도로만 연결이 돼도 네이버의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EPS가 비용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인 반면에 카카오는 사실 카카오톡 내 2탭인 이제 채팅 탭에서의 비즈보드 광고 이후로는 사실은 소위 히트 상품이 없었죠. 그리고 카카오톡을 활용하시는 유저분들 보시면 대부분 2탭에 머물러 있고 1탭인 친구 탭의 SNS 기능 활성화나 3탭인 오픈 채팅 탭의 어떤 모임 기능 활성화를 시도는 해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뭐 뛰어난 성과로 연결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외부 탁월한 LLM과의 결합을 통해서든 AI 서비스에서만큼은 우리가 역전하겠다. 그런 이제 양사의 어떤 배경이나 목적, 지향점 이런 것들이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전략적인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나 시장의 컨셉만 봤을 때는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강했는데 주가가 이제 또 이제 좀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고 마침 실적이 오늘 발표됐는데 실적이 아까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는 실적 보여드렸는데 기대치를 넘어섰는데 카카오는 4분기 실적을 보면 컨센을 한 10% 못 가량 미쳤습니다. 실적이 어쨌든 아직은 뒷받침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플랫폼 사업 부문은 그런 대로 선방을 했지만 9%대 매출 증가가 나왔지만 컨텐츠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13% 정도 매출이 하락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적이 좀 못 미친 상황인데요.
의원님과 우리가 과거에도 카카오 네이버 오를 때 네이버냐 카카오냐 네이버냐 이 논쟁을 예.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꽤 중요한 그때는 그 논쟁 이슈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꽤 올랐다가 뭐 같이 밀려버리니까 논쟁이 좀 무의미해졌는데 네네. 지금 이런 AI의 어떤 모멘텀 속에 다시 각각의 전략에 의해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지금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사실은 네이버가 더 매력적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양사의 주가가 크게 비동조화됐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 최근 6개월 동안 양사 주가가 상당히 좀 비동조화되는 경향성을 보여왔고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의 괴리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키맞추기성, 뭐 주가 따라가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커머스 쪽에서 시장을 확실히 잡고 네이버 쿠팡의 양강 구도로 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장에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검색을 중심으로 캐시카우가 영업이익 기준 20%, 30%대 이익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조금 후순위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플랫폼은 괜찮은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안에서 보시면 게임, 웹툰, 드라마, 음악 사실 거의 냈다 이번에 역성장을 했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 쪽도 이익 체력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고요. 또 음악도 SM이 성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카카오 레이블 쪽에서 여전히 멜론과 같은 이제 플랫폼 단에서의 불확실성 그리고 카카오 레이블 내에서도 아티스트 라인업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이 되고 올해도 또 하나 이제 웹툰 쪽도 이제 라인망가와 피코마의 경쟁 격화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쭉 연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네이버가 마케팅비로 분기에 300억, 400억 대응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카카오는 동일한 금액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1, 20% 정도 되는 비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삼성전자를 뭐 표현이 좀 적합할까요? 누른 것처럼 카카오가 네이버를 그렇게 좀 카카오 주주들은 그죠? 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얘기했고요. 다음 관세 무풍지대로 또 얘기 되는 게 이제 엔터주인데요. 엔터주들의 흐름은 역시 뭐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사실 견조하게 조정받고 올라오고 그런 흐름들입니다.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들은요. 이게 작년 한 4분기부터 10월, 11월부터 이제 찬바람 불면 이제 엔터를 보자. 쭉 이제 큰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연초 들어서도 이런 상승 모드가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못 올랐었던 하이브가 이제 좀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도 SM의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 하이브와 JYP도 4분기 중에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있었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연초에 불과한데요. 1분기 공연 실황을 보면 이미 24년 작년 연간 공연 모객의 50% 절반이 현 시점 기준으로 25년도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연 실황이 지금 뜨거운 상황이고 특히 서구권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1분기에도 공연을 중심으로 한 이익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BTS와 같은 이제 소위 탑 중에서도 탑 티어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쭉 보시면 최소한 상반기 말, 하반기 초입까지도 큰 고민 없이 상승하는 그런 업황 그 안에서 하이브, JYP, SM, 뭐 IG까지 종목들이 다 지금 좋은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가운데 뭐 특별히 좀 뭐 처지는 게 아니라 업황 자체가 좋아지니까 대체로 다 좋게 보셨고요. 그 가운데 SM은 최근에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기존 대비 22% 상향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이익에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가장 컸고요. 음반 판매량이 지금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2%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모객 수가 55%나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공연발 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올해 있어서 사실 하이브나 JYP 대비로는 서구권에서의 모객력이 다소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SM 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앨범의 발매 그리고 기념 공연들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그 다음에 북미 쪽에서 대규모 스타디움급의 투어들을 계획하고 있는 점들이 예. 하이브와 JYP의 어떤 그 괴리를 좁혀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발 3사들은 타겟 PE 자체는 주가 수익 배수 자체는 25배로 동일하고요. 실적 추정치를 올림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11만 원으로 동반 상향을 했습니다. 네. JYP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먼저 좀 올렸고 네. 하이브가 이제 대장주의만큼 가고 SM은 조금 처졌던 거를 메우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 네. JYP, SM, YG까지 각각의 업황이 좋아지니까 그 안에서 가격대나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고르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정리하고 그 가운데 엔터주 가운데 탑픽이 뭐냐 하냐 이렇게 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네, 흐름들이고요. 네. 다음 이제 게임주가 좀 기대와 고민들이 있는데요. 네. 예. 크래프톤이 뭐 게임주 가운데 사실 최근에 원탑이죠. 네, 원탑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네. 실적이 좋게 나왔고 NC소프트는 어렵습니다. 연간 적자. 또 네.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실적 안 좋았는데 네. 뭐 대체적인 좀 실적 평가를 해주시면. 게임주들은 사실은 실적은 대체로는 안 좋았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네.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이제 기대감이 많이 높았던 크래프톤도 이익 자체는 30%대 증가 엄청 좋았지만 네. 시장의 기대치 대비로는 이제 최근에 한 10% 정도 조금 하회를 하면서 네. 주가 가파른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35만 원 위로 갔었던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 정상화된 상황이고 현재 게임 업황을 본다면 여전히 3월 하순에 나오게 될 이제 인조이라는 PC 콘솔형 게임. 그러니까 이제는 모바일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크래프톤은 여전히 지금 조정 이후에 주가 수익 배수가 1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 피어들과 동등한 수준인 20배까지 한 40% 이상의 강한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있는 사실상 게임주, 국내 게임주 내에서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시가총액이 15조네요. 그런데 네. NC소프트가 3조 7천억입니다. 세상이 네. 바뀐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NC가 게임주의 탑이었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뭐 10조는 훌쩍이고요. 한 20조까지도 갔지 않았나 NC소프트가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크래프톤의 얼마입니까? 네.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흐름들로 갔는데요. 네네. 그럼 어제 크래프톤이 14%가 밀린 거는 어쨌든 좋은 실적에 대한 약간의 세론, 신작에 대한 또 갈구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세론이라는 부분도 네. 있고 이게 35만 원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었던 때 뉴스들을 보시면 예.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해서 크래프톤 CEO와 만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모멘텀성의 플레이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이제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실적 발표 머티리얼에서 확인하면서 좀 안도했었던 부분은 인조이가 계획대로 25년 3월 달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인조이 그리고 하반기에 서브노티카 2 이렇게 이제 PC 콘솔량 으로 가는 IP가 상하반기 각각 하나씩 2개가 더해지고 또 하나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하반기에 이제 딩컴 투게더처럼 총 4개의 자체 IP가 나오고 롱텀하게 봤을 때는 이 자체 IP, 그러니까 펍지 외 IP들의 매출 비중을 아주 장기적으로는 40%까지도 늘려서 펍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겠다. 이런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크래프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 의견을 앞서 보여드렸습니다. 목표가를 올리고 긍정평가를 한 곳도 있고요. 네. 목표가를 또 내린 곳도 있어서 그 이유들은 각각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녹아져 있고 네. 김인영 의원님은 44만 원의 매수 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전체적인 어떤 최근의 분위기든 아까 이제 네. AI 소프트웨어나 네. 엔터주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는가. 맞습니다. 예, 종목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메타버스 NFT 나올 때는 게임주도 확 연결해서 뭘 화랑장이 했었잖아요. 그죠? 한번 있었었죠. AI와 그게 좀 엮일 가능성이나 AI 네. 그런 게임주 전체를 바라볼 때 어떤
투자 의견 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제 게임주가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엔터보다는 안 좋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즉 예. 종목 피킹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섹터고 네. 그 안에서 본다면 저는 AI는 사실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겠지만 게임의 본질 결국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의 IP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플랫폼 단에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많이 열의에 있었던 콘솔 플랫폼으로의 확장. 콘솔 쪽에서 먹히는 장르로 신작이 나오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멀티플 밴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올해 이제 그런 류의 콘솔 PC 쪽에서의 신작이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크래프톤, 쉬프터, 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인 넥슨 요 3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롱텀하게 보더라도 방향성 잘 잡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뭐 펄어비스 같은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도 올해 이제 대작 콘솔 게임이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타임라인 자체가 12월로 멀리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트레이딩의 어떤 그 묘미를 잘 살려야 그런 작은 종목들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도 뭐 정말 대작이 나오면 후속작이 그거를 속편이 이기기 어렵잖아요. 네네. NC 리니지도 그랬고 크래프톤의 슈팅 게임도 그렇고 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도 그렇고 그 워낙 IP가 워낙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시장에 인지시킨다는 게 네. 되게 어렵네요, 게임이.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관세 미국 트럼프의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특별히 성장주 단에서의 기업들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